혹시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누구 하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해주는 이 없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았던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막막함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단단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대학 졸업 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언론사에 들어가 저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사를 쓰는 일은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 문학을 공부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찰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읽힐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표를 던지고 배낭 하나를 맨 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런던, 파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떠돌며 소설을 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훈련도 스스로를 통제할 규율도 없었던 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영화배우들과 함께 일하며 돈도 많이 벌고 글도 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곳 역시 저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로서 제 글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고 싶었던 저와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춰 끊임없이 타협하고 글을 수정해야 하는 할리우드의 시스템은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저는 제 기준을 낮추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또 한 번의 끔찍한 부적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저는 비참했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한 출판업자가 제게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권력의 48가지 법칙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에 대한 강력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마감의 압박 속에서 글을 쓰는 법과 첫 문장만으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럽을 떠돌며 소설을 쓰려 했던 경험은 제 글에 이야기의 힘을 불어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의 시간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과 글에 극적인 요소를 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차근차근 저만의 성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의 48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쓸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기술과 훈련이 있었기에 저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진지하게 연마할 때 우리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UCLA의 한 신경과학자는 강박장애 환자들을 약물이나 상담이 아닌 특정 생각 훈련법만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뇌를 스캔해 본 결과 훈련 후에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생각이나 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뇌라는 물질을 문자 그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때 당신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뇌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기술도 재능도 없다고 느낀다면 인생은 끝없는 혼돈의 연속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저 길로 가다가 또다시 막히고 결국 제자리만 맴도는 듯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당신 안에 단단한 기술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에게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당신이 무언가를 정말 잘 해냈던 순간,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 운동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칭찬받았던 작은 발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들이 슬픈 감정을 연기하기 위해 과거에 슬펐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당신도 그 성공의 감정을 현재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자신감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길을 잃고 무력감에 빠진 분들에게 단 하나의 법칙을 알려드려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담하게 행동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시작한 일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사람에게는 매료됩니다. 설령 그 행동이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그 대담함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담하게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가장 극적으로, 가장 자신감 넘치게 당신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현실이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팟캐스트를 시작할 거야 라고 2년째 말만 하는 사람보다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시작할 거야 라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애씁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튀는 것을 겁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신만의 색깔이 담긴 무언가를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심한 토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대담한 사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대담한 자를 위해 길을 비켜줍니다. 제 친구 중에 술에 취하면 놀라울 정도로 대담해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뉴욕의 한 대형 페스티벌에서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는 거대한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는 아티스트 전용 구역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경호원들은 그의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보고는 그가 당연히 출입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런 제지 없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대담한 태도 하나만으로 그는 그날 모든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 친구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은유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나아갈 때 세상의 장애물들은 스스로 길을 열어줍니다. 사자는 망설이는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망설임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대담함은 그 약점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의 대담함이 당신을 평범한 무리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지루하고 고된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없고 단순한 동요를 반복해서 쳐야 하고 끝없는 스케일 연습을 견뎌야 합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희열은 1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연습하여 실력이 쌓였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저는 얼마 전 살아있는 전설 스티비 원더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그가 피아노 건반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의 연주를 보며 그가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건반 위에서 보냈을 수만 시간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을 견뎌낸 인내와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뜨겁게 타올랐다 금방 식어버리는 열정이 아니라 내 평생을 바쳐도 좋을 소명, 즉 인생의 과업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겼던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단어와 문장이 좋았고 그 길이 제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3, 4살 때부터 음악이 그의 운명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20대는 바로 그 소명과 연결된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그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연마한다면 30대가 되었을 때 당신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깊은 연결감이 있다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용기의 메시지를 또 다른 방황하는 영혼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대담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방황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단단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기를 들고 대담하게 당신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만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